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드릴 논문은 브라이언 D. 지버트의 논문으로 2010년에 나타났습니다. 제목은 모델링 퓨어 포즈풀 어댑티브 비헤이비얼 with the principle of maximum causal entropy로, 제목에서 보실 수 있듯이 맥시멈 커절 엔트로피의 원리에 입각해서 퓨어 포즈풀 하면서도 어댑티브 비헤이비얼을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는 이론적인 설명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프로블럼 세팅에서 프로블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계속 인포메이션이 변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게임 이론에 입각해서 또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적용할 수 있는 테크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인트로덕션을 소개해 드리고 이번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휴먼 라이크 인텔리전스의 정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골 다이렉티드라는 목표 지향성을 가진다. 와 두 번째로는 어댑티브 리저닝 캐퍼빌리티로 적응 추론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듯 문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이를 이에 맞춰서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또 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휴먼 라이크 인텔리전스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측면으로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로 두 가지 종류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가 프리스크립티브 모델, 두 번째가 프레딕티브 모델입니다. 당시 논문이 쓰일 당시에는 2010년이었기 때문에 프레딕티브 모델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어, 계산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러한 알고리즘이 등장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프리스크립티브 모델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옵티멀 디시전을 제공을 합니다. 이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옵티멀 디시전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제 방대한 플래닝과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MDP로 불리는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있겠습니다. 옵티멀 컨트롤러가 이 경우에는 이제 목표 지향성과 적응 추론 두 가지를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랜덤 아웃컴에 대해서 예상되는 유틸리티를 최대화하는 액션을 선택을 합니다. MDP의 경우 강화학습에서는 밸류 펑션에 입각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이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현재 상황만 생각하기 때문에 프레딕션에는 유용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프레딕티브 모델은 미래에 이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하고 미래에 필요한 액션의 확률을 이스티메이팅을 해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쓰일 당시 현존하는 모델에서는 그러나 이러한 목표 지향성과 적응 추론이 어렵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맥시멈 커절 엔트로피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목표 지향성과 적응 추론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는 프로바빌리스틱한 모델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에 따라 인포메이션이 점차 드러나는 상황에서 확률적 모델을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결정 이론과 그리고 전략적 프레임워크의 측면에서 프레딕션을 통해서 옵티멀 액션을 설명할 수 있는, 기존에 이제 좀 옵티멀 컨트롤 테크닉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헤이비어에서 좀 하이어르키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요. 비헤이비어에서 액티브한 비헤이비어의 경우 이제 랜덤하게 하는 것이 아닌 좀 목적을 가지고 퓨어포즈풀하게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또 예측을 하고 하면서 그러한 비헤이비어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서 보겠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퓨어포즈풀이 이제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퓨어포즈풀 리스는 테일러의 1950년의 정의를 이용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디자이어, 두 번째가 빌리프, 세 번째가 비헤이비어 패턴입니다. 디자이어는 과거의 경험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빌리프는 내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을 때 미래에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념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헤이비어 패턴은 이제 지금은 패턴 인식이 꽤나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1950년이니까요. 당시에는 무언가 있다는 건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는데 명확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이제 명확하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추론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시로서 설명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인트 A에서 포인트 C로 이제 가고 싶다라고 할 때 A에서 C로 가는 가장 숏티스트 루트는 A에서 B를 거쳐서 이제 이 첫 번째 브릿지나 두 번째 브릿지를 지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루트 중 하나에서 사고가 나서
그러한 정보를 취득했다라고 보았을 때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세팅의 종류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Complete Availability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강화학습의 경우에는 완전히 fully observable한 그 어떠한 사건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둘 중 하나에서 사고가 났고 이 둘 중 하나가 어떤 건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A에서 출발해서 B로 간 뒤 사고가 난 다리를 제외하고 혼잡하지 않은 다리로 C로 가면 되겠죠. 이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전혀 없고요. 두 번째는 Complete Latency입니다. 이 경우에는 A에서 현재 두 브릿지 중 하나가 사고가 났다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떤 브릿지가 사고가 났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잘못 골랐다가는 훨씬 더 C에 가기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에서 아예 B를 거치지 않고 왼쪽 위로 가서 C로 거쳐간다라는 선택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Information Revelation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도중에 둘 중 하나의 브릿지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B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시야가 있기 때문에 어느 브릿지에서 사고가 났는지 이제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떤 브릿지가 혼잡할지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partial observation에서 fully observation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난 다리를 제외하고 다른 브릿지를 지나서 가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시간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을 때 액션이 변화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이제 논문에서는 다루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가장 기본 원리가 되는 맥시멈 커저럴 엔트로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선 관측된 증상의 프로퍼시를 통해서 probability distribution을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베이지안 추론이 주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대해서 샤넌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를 최대화하는 형태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이제 인포메이션 레벨레이션 세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원리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같은 것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저자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인버스 옵티멀 컨트롤, 두 번째는 맥시멈 커저 엔트로피, 인플루언스 다이어그램, 세 번째는 맥시멈 커저 엔트로피, 콜레이티드 이퀄리브리아입니다. 첫 번째 인버스 옵티멀 컨트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옵저브드 비헤이비어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많은 이제 비헤이비어를 관측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이러한 옵저베이션이 가장 이제 옵티멀하거나 뭐 그러하다라는 가정을 깔고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강학습적으로는 리워드가 높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경우에는 유틸리티 펑션이 또 이제 높을 것입니다. 그러한 펑션을 이제 리커버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만들어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학습에서 이를 IRL, Inverse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고요.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맥시멈 커즐 엔트로피 인플루언스 다이어그램.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뭔가 사람이 이제 자신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월드 모델이 형성되어 있을 건데 이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인포메이션이 들어왔을 때 현재 스테이트에서 약간 주어진 계속 관측하고 있던 범위를 넘어서 또 다른 이제 임퍼펙트 인포메이션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관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세팅을 하는 즉 모델의 확장을 말합니다. 세 번째인 맥시멈 커절 엔트로피 콜레이티드 이퀄리브리아는 MARL 같은 멀티 에이전트 세팅에서 말을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인포메이션이 변화하는 멀티플레이어 세팅에서 여기서 이제 데비에이션 리그렛 여기서 말하는 리그렛은 그냥 후회가 아니라 뭔가 수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손해와 이득의 개념인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손해의 편차를 통해서 에이전트들의 그 결합적인 이성적 행동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트로덕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끝이 나고요. 이후에 3 챕터까지는 프릴리미너리를 설명을 하고 챕터 4부터는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뒤 챕터 8부터 알고리즘과 그리고 여러 가지 컨클루전 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매주 일요일마다 아마 한 챕터씩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